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고1 9월 모의고사에 나타난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실존주의라는 것은 비문학에도 나오지만 문학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중요하다.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은 신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거나 신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체적으로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뭘 강조하는 거냐? 주체성, 그리고 그 다음 자발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문에 보면 대표적인 철학자 하이데거랑 샤르트르가 나오거든요. 한번 가달락은 하이데거, 나달락은 샤르트르인데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뭐 위주로 읽어야 되겠어요? 공통점이랑 차이점 위주로 읽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가달락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보니까 가달락 첫 번째 문단에 누가 나오느냐?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인간을 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해주죠. 그럼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 존재라는 것은 자, 항상 독해할 때 뭐가 중요하다? A가 아니라 B 구조가 중요하다. 즉 정해진 운명에다 세모 표시하고, 그죠? 그럼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기의 지금 어때?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간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하이데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죠. 우리는 운명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간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문단입니다. 그런데 현 존재는 어떠냐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뭔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세상에 나에게 요구하는 거, 이 체제가 내게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이데거는 이를 현 존재가 뭔가 세인으로서 존재하고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요. 아,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읽을 때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느냐? 대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본래적 삶과 그리고 본래적 삶, 이렇게 대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비본래적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정적인 거고 본래적인 삶이 어때요? 긍정적인 거죠. 그럼 비본래적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즉 세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비본래적인 거고, 그리고 본래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 고유성을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본래적인 거겠죠. 그리고 이 고유성이랑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주체성, 이게 바로 본래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본래적인 삶을 살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3문단이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본래적인 삶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게 바로 3문단이죠. 그럼 비본래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어서 본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뭐냐?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 그러면 본래적인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인간의 유한성,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 그 유한성을 인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러면 그 유한한 지금 삶 속에서 뭔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하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 맨 밑에 문단 하지만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냥 죽음을 인식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하느냐? 그냥 인식하고 외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에게
내재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잘 봐요. 독해할 때 인문지문에서 특히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안과 밖의 대립구조죠. 내부에 내재했느냐, 그래서 내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니면 밖에 있느냐, 외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안과 밖의 대립구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출제 요소로 많이 나옵니다.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냐? 죽음이 인간 존재에게 내재된 거라 그랬어요. 근데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냥 뭔가 밖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뭘 하면 안 되냐?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과 대면을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내재된 거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래 어때? 유한한 거야. 그럼 나는 이 유한한 삶 속에서 내 삶의 고유성, 그 의미를 내가 만들어 가야 돼. 이런 주체적인 모습이 바로 뭐겠어요? 죽음을 대면하는 거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가달락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의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해서 선취, 우리가 선취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먼저 취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먼저 취해보는 겁니다. 그럼 선취해서 할 것을 요구했대요.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서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선취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몰랐을 때 다음 문장을 통해서 선취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죽음에 나 자신을 세워보고, 그죠? 이런 거. 아직 나는 죽음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먼저 내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뭡니까? 주체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주의적인 삶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 마지막 문장은 하이데거 철학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럼 봐봐요. 가달락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읽었고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 나달락의, 이건 좀 지울게요. 나달락의 지금 샤르트르에 대해서 볼 건데 잘 봐. 뒤에 걸 읽으면서 항상 뭘 앞에 걸 생각하면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이걸 생각하는 게 바로 독해의 키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나달락 첫 번째 문단. 그럼 샤르트르는 인생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인생이라는 걸 하나의 빈 기대라고 했대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존재하는 한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뭔가 기대한 게 만약에 실현이 됐다. 그럼 그 다음 걸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삶을 뭐라고 했느냐? 실존적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습니까?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고 그리고 어때요?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늘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실존이라고 본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우리 이 단어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꼭,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연의 반대말이 언제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개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은 편이에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거, 그게 바로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필연적으로 반드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삶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차단하는 거래. 그러면 이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앞에 하이데거는 죽음을 어떻게 봐? 긍정적으로 봤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지금 삶의 유한성을 인식을 하면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 본래적 삶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거든. 근데 샤르트르는 뭐냐? 죽음을, 기대를 차단하는 거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구나. 그죠? 그리고 샤르트르는 뭐라고 하느냐? 죽음은 나랑 관련이 없대. 외부에 있는 거래. 외부, 너무 중요하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 대립구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 지금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냐?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내재돼 있다 그랬거든. 근데 샤르트르는 뭐라 그랬냐? 밖에 있다 그러는 거야. 외부에 있다 그러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출제 요소를 아는 게 비문학 공부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거래. 그리고 그냥 사실이야. 죽음의 우연성이야.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죽음을 부정적으로 본 거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뭔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내가 사라지잖아. 그러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그럼 내 죽음의 의미를 내가 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 왜냐면 죽으면서 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죽음에 나 자신의 나의 죽음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는 바로 누가 되느냐? 그거는 바로 누굽니까? 타자가 되죠. 거기 밑줄 딱 나와 있죠? 그래서 타자에 의해서만 내가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타자에 의해서만 내 죽음의 의미가 부여가 된다면 부정적인 것만 있을까? 아니죠. 어떤 거냐? 긍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 보면 샤르트르의 견해는 너무 타자 중심으로 봤으니까 좀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고 끊어요. 지금 하지만에서 끊어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긍정적 의미가 있죠. 뭔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내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 고인의 삶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죠. 아픔을 지금 또 어때요? 상실감 같은 걸 극복할 수 있잖아요. 결국 샤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또 나오죠. 독해할 때 언제나 중요한 거 뭐? A가 아니라 B구조. 그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다시 한번 누가 소환이 돼야 돼? 하이데거가 소환이 돼야 되는 거지. 하이데거는 뭐가 중요하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근데 샤르트르는 그게 아닌 거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때? 현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사실 하이데거도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샤르트르도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까?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마지막은 샤르트르의 의의가 나타나는 걸로 끝나는 거죠. 됐죠? 그럼 이렇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통점. 둘 다 주체성을 강조한다. 근데 차이점.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르다. 하이데거는 죽음이 내재돼 있다고 보는 거. 샤르트르는 밖에서 오는 거라고 보는 거.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적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거. 근데 샤르트르는 뭐냐? 죽음이 우리의 기대. 그 기대가 바로 뭐냐? 실존적 삶인데 그 기대를 지금 단절하고 차단하는 게 죽음이라서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이데거는 어떻습니까? 타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샤르트르는 뭐가 나옵니까? 타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너무 쉽죠? 적절한 거 몇 번 골라주면 돼요? 5번 골라주면 되겠죠. 둘 다 모두 특정 개념, 그 개념이 뭡니까? 실존. 그 실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의 지금 관점에서 의미 부여하고 있죠. 실존도 있고요. 죽음도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현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잘 봐요. 이거 지울게요. 선택지 읽을 때 출제진들이 좀 잘 바꾸는 게 바로 어떤 거냐. 의도, 목적, 그리고 수단, 방법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의도, 목적과 수단, 방법을 바꿔버릴 때가 많아. 얘가 지금 두 번째 문제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인데 잘 봐봐.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해서 끊어. 그럼 잘 봐봐. 삶의 유한, 인식, 그리고 죽음을 은폐하지 않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 다음 봐봐봐. 그래서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 근데 잘 봐봐. 자, 칠판 한번 봐. 봐봐. 본래적 삶. 근데 우리는 이거잖아. 본래적 삶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야? 의도, 목적인 거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어때요?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죽음을 은폐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수단, 방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가 지금 목적이 아니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얘가 목적이고 뒤에 게 방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뭡니까? 의도 목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어때요?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하래요. 그럼 이거 어렵지 않죠? 기억은 세인이고요. 니은이 바로 뭡니까? 타자입니다. 우리 세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고요. 하이데거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고 타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죽음, 주체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타자가 되죠.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됐죠? 우리 세인은 또 어때? 비본래적이고 죽음 외면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야스퍼스라는 사람하고 지금 샤르트르하고 함께 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가 포인트가 바로 뭐냐? 샤르트르 관점에서 샤르트르의 관점에서 누구를? 야스퍼스라는 애를 비판하라 그랬거든. 그지? 그럼 이렇게 A 입장에서 B를 비판하라 그러잖아. 그럼 누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지? 항상 얘가 중요. 그리고 봐봐. 비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선택지에서 알아서 해줘.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면 얘 내용이랑 뭐야? 내용 일치가 되나 안 되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보기에 야스퍼스의 입장은 어떤 거냐?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 그랬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보편이고 객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관일 수도 있는 거야. 이때 전자 경우는 어때요? 뭔가 무의미해. 허망한 종말인 거야. 근데 후자는 어때? 지금 자기 태도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며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 어때? 실존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럼 야스퍼스의 관점이라는 건 이거구나. 죽음에 대해서 어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보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관적으로 의미 부여할 수도 있는 거래. 됐지? 그럼 어차피 있잖아. 우리가 할 건 뭐야? 얘하고 어때? 내용일치가 되나 안 되나만 보면 돼. 그럼 선택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잘 봐봐. 일단 1번. 잘 봐. 자, 누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그래서 샤르트르 관점에서 야스퍼스를 비판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1번 한번 봐봐. 잘 봐봐. 뒤에 미출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X. 샤르트르는 뭐라 그랬어? 죽음의 기대를 차단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1번 X. 정답은 2번이죠.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다. 오케이. 샤르트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리고 또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오케이. 샤르트르가 말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한번 봐. 인간은 자유를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으므로 밑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 X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샤르트르는. 그리고 4번 봐. 죽음은 나의 사라짐이야. 여기까진 맞아. 근데 뒤에 봐. 실존 살아갈 수 없다? 아니지. 샤르트르 뭐라 그랬어? 인간 실존적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살라 그러잖아. 그리고 5번 봐. 인간은 각자 기대에 따라서 뭔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므로 자기의 죽음을 주관적으로 의미로만 인식할 수 있다. 아니죠. 샤르트르 뭐라 그랬어? 내 죽음 내가 인식 못한다 그랬잖아. 의미 부여 못한다 그랬잖아. 별거 없죠. 그냥 얘 관점에서 내용일치가 되나 안 되나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비판이라고 해서 쫄 거 전혀 없어요. 알겠죠? 됐죠? 언제나 비판은 뭘 생각하는 거야? 내용일치가 되나 안 되나. 학자 입장에서 그게 되나 안 되나만 보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이데거하고 샤르트르 입장인데 사실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이제 쉬워요. 용원쌤이 안 읽어도 되겠죠. 5번이 정답이죠. 왜냐? 하이데거, 샤르트르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X. 누구는 돼? 하이데거는 돼.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식하고 유한성을 생각하면서 본래적 삶을 사는 거. 하지만 누구는 안 됩니다. 샤르트르는 안 되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죽는다는 건 기대가 차단되고 단절되는 거야. 나는 그냥 어때? 현재 내 삶, 내 주체적으로 내 삶에 집중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샤르트르거든. 언제나 내가 죽는 순간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샤르트르가 아니죠. 그래서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샤르트르 그리고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가 되겠죠.